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윤동인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부터 건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에스더 박사의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 보셨죠?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또 방송에서 뵙고는 좀 특이하신 분이다, 말투가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비타민의 어원, 비타민의 어원이 바로 비타,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영국 해군이 장기간 항해 중에 비타민 C 결핍으로 괴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영양제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참고로 영양제는 절대 약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먹는 영양제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영양제는 자연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약의 형태로 만든 것 뿐입니다. 만약 약이었다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겠죠? 하지만 영양제에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고, 예를 들자면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길까요? 뭐 살이 찔 수 있겠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비타민 A 같은 경우 과잉 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신체 기관이 다니는 세포입니다. 조단위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바로 영양소들을 골고루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7대 영양소입니다.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로 따지면은 타는 영양소는 기름일 테고 태우는 영양소는 엔진오일로 보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충분히 먹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다면은 과연 현대인들은 골고루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나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건강하신가요? 병이 없으신가요? 저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술 적게 먹고 담배 안 피고 운동도 하고 물도 많이 마셔서 건강하다고 자부했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살이 찌고 각종 성인병, 대사증후군에 시달렸습니다. 뭐 나이살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들은 거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살 빼라, 그러다 고생한다, 죽는다, 이런 경고장이 날라왔었죠. 왜일까요? 바로 여기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영양 결핍이기 때문이죠. 보시면 토양이 오염되었고 토양에 영양이 결핍되어 있고, 또한 농부들이 값싸게 농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휴경을 하지 않고 농약, 화학 비료를 쓰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에 영양분이 결핍될 것이고 토양에서 자라난 농작물들이 겉만 번드르르한 속빈 공장이 되겠죠. 사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사과 한 개의 영양소보다 현재는 26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전과 같이 영양을 채우려면 사과 26개를 먹어야 하고, 하루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려 최소 5kg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뭐 가능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야채 바구니를 허리춤에 차시고 하루 종일 드시면 될 겁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죠. 먹기도 힘들고 비용도 엄청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농작물을 먹는 소와 돼지는 같은 가축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농작물을 먹고 자란다면 다행이겠지만 화학 사료를 먹는 가축들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 가축들도 영양 결핍이 되고 그걸 먹는 최종 포식자인 사람들도 영양 결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뇌는 영양이 부족하고 더 채워달라고 배고픔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배고파, 아우 당 떨어졌네 하면서 싸구려 가공식품을 사 먹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습니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설탕만 잔뜩 들어간 것들은 말이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암과 같은 성인병, 퇴행성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영양 피라미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매일 비타민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이 피라미드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을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위로 갈수록 적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00년간 식품의 미네랄 함유량 감소에 따라서 각종 성인병도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미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우리 몸은 산소를 항상 들이마시죠.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뭐 더 안 좋지만 사용하고 남은 산소 중에 일부가 찌꺼기 형태로 남게 됩니다. 정상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죠. 예를 들자면 사과나 바나나를 공기 중에 놔두면 산화돼서 썩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세포와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받은 세포를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세포가 있으시다면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노화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활성산소가 동맥경화, 암 등의 성인병 원인 중에 90%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항산화 물질을 드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여기 세포가 보이시나요? 네,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계속 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양을 채워주신다면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지고 병들지 않게 되고 노화도 더디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뭘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나서 건강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살이 11kg 정도 빠졌고요. 요산 수치가 높았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해결이 됐고 비염이 없어졌습니다. 불면증도 개선되고 스트레스 개선도 같이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아진 것들이 많은데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양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과 저의 체험담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와 건강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싶은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제 카톡 아이디는 ydh31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시리즈 2탄, 비타민 A부터 K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부터 K가 뭔지, 그리고 비타민 A부터 K들의 각종 효능, 부작용들을 한번, 결핍 시의 부작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